안녕하십니까. 기술연구소에서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박용대 차장입니다. 앞서 발표하신 강사가 술이 덜 취해서 시간 조절을 되게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도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어서 남아있는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GVU라고 약자가 GVU인데 가스밸브 유닛입니다. 미리 시작하기 전에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릴 거는 가스밸브 유닛이라는 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준비할 때 여기에 참여하시는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해를 좀 쉽게 해드리려고 자료를 좀 간략하게 심플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 좀 잘 아시는 분들이 듣기에는 좀 저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쉽게 자료를 정리했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퀴즈 타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히 좀 집중해 주시고요. 진행하겠습니다. 예, 가스밸브 유닛은 선박 안에 들어가는 엔진 전단에 달려있는 가스를 공급하는 유닛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배경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가스밸브 유닛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배경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 배경의 첫 번째가 오염물질의 배출 규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엔진에 들어가는 가스에 대한 내용들하고 그리고 선박의 엔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그 다음에 가스밸브 유닛이 되게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그런 순서로 정리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오염물질 배출 규제에 대한 강화 내용입니다. 여기 어디서 규제가 나오고 있냐면 그 유엔 산하에 IMO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임기택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한국에서 활동하시다가 뭐 해양 이쪽에 많이 일을 하시다가 지금 IMO 사무총장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 두 번째 임기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규제가 나왔습니다. 세 가지 큰 규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녹수 규제, 두 번째는 속수 규제, 그 다음에 CO2 규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녹수하고 속수는 지금 규제가 적용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세부 내용을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CO2 규제는 마련은 됐습니다만 아직 적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 CO2 규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2008년도 CO2 배출 대비 2030년도에는 30%를 감축해야 된다.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050년에는 2008년 대비 60% 정도를 감축해야 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ECA라는 내용이 자주 나오는데 ECA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ECA는 Emission Control Area라고 해서 배출가스를 규제하는 지역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4개 구역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메리카의 그 동쪽 해안, 서쪽 해안, 그리고 유럽의 북해 해역하고 발틱 해역 이 4군데가 지금 적용 중에 있고요. 나머지 그리고 파란색, 옅은 파란색으로는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선박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이 구역 안에 들어갔을 때는 오염물질을 심하게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하지 말라는 그런 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물질로는 주로 지금 규제하고 있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녹스하고 속스, CO2 그렇게 세 가지로 규제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질소산화물, 이걸 녹스라고 부릅니다. 질소 한 개에 뭐 산소 몇 가지 이렇게 조합되는 물질들인데 쉽게 말하면 질산 뭐 이런 개념이죠. 질소산화물은 그 선박이 다니면 그 연료하고 공기하고 혼합해서 엔진으로 넣습니다. 그때 넣었을 때 공기에 있는 산소하고 질소하고 같이 들어가서 연소 조건이 고온 고압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 조건에서 산소하고 질소하고 결합을 해서 녹스가 형성이 됩니다. 이것들이
뭐 인체에도 영향을 주고 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뭐 되게 나쁘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황산화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산화물은 엔진 그 실린더에서 연소가 될 때 연료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료 안에 황이 포함된 경우 그때 그 연소 조건에서 황하고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황산화물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스 같은 경우는 엔진 기술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황산화물 같은 경우는 그 연료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간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드리면 선박이 항해를 합니다. 그때 오염물질이 배출이 됩니다. 녹스, 속수, CO2가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오염물질이 심하게 배출이 되니까 IMO에서 배출 규제를 만들었습니다. 이때까지 방금 말씀드린 요약이고요. 근데 얼마만큼 많이 배출이 되고 있는지는 저 포스코의 뉴스룸 자료를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운송 부분이라 하면 해상 운송, 육상 운송, 뭐 항공 운송 이렇게 있는데 해상 운송에서만 SO2, 속수가 전 세계 배출량의 90% 정도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이 전 세계에 10만 대 미만이라 하는데 그 10만 대가 수십억 자동차가 돌아다니는 것보다 더 많은 물질을 배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전 세계에서 큰 선박 15척의 그 속수, 녹수 배출량이 전 세계 모든 자동차보다 많습니다. 되게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가지 예를 보면 크루즈 선박, 되게 큰 거, 크루즈 선박 한 대가 한 100만 대 정도 자동차가 배출하는 오염물질하고 배출량이 똑같다고 그렇게 자료가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 다음 말씀드릴 부분은 그리고 속수, 그 다음에 녹수에 대한 대응 방법이 뭐가 있는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질소산화물, 녹수죠. 녹수에 대한 배출, 그 대응 방법은 현재 선박에 적용하고 있는 기술로는 그 EGR이라는 기술하고 SCR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EGR 같은 경우는 엔진을 통과해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다시 회수해서 엔진 전단으로 다시 넣어주는 겁니다. 이 회전시키면서 녹수 배출량을 줄이는 기술이고요. 그다음 속수 같은 경우는 경유 자동차 타시는 분들이 주유소 가서 경유 넣고 난 다음에 요소수를 가끔 넣지 않습니까? 그 요소수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엔진을 나와서 배출되는 그 가스에 요소수를 섞어서 그걸 하는 거죠. 물과 질소로 분해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기술하고 똑같습니다. 자동차 경유 타시는 자동차 타시는 분들의 기술이 선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황산화물 속수에 대한 규제 대응 방법은 속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료의 문제입니다. 연료 안에 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그 속수를 그 처리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황 자체가 연료에 적게 들어가 있는 연료를 쓰면 자연스럽게 양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탈황 장치 스크러버를 설치하는 겁니다. 엔진을 통과하고 배출하기 전에 스크러버를 설치해서 속수 양을 줄이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지금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연료 자체를 황이 없는 연료 LNG를 적용하게 되면 황이 없기 때문에 속수 황산화물은 자연스럽게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NG를 사용하는 요즘 들어서 이제 LNG를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LNG를 사용하는 이유를 요 NIK 라인에서 정리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LNG는 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속수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줄일 수가 있습니다. 컨벤션이라 하면 그 벙커 CU 이걸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 녹수 같은 경우도 대략 한 85% 정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CO2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양이 작습니다. 25% 정도 되고요.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엔진의 미래 연료 쪽에서 이제 살펴보면 현재는 CO2가 CO2 규제가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향후에 CO2 규제까지 적용될 걸 감안하면 연료가 지금 LNG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연료에서 메탄올 연료, 그다음에 암모니아 연료, 그다음에 수소 이렇게 바뀌어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원소 기호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녹수, 속수는 LNG로만 충분히 대응이 됩니다만은 이산화탄소 C에 대한 규제를 회피해가기 위해서는 연료 자체에 C가 없는 연료, 암모니아하고 수소가 마지막 청정 연료가 될 것 같고요. 메탄올은 지금
개발은 됐는데, 메탄올 엔진은 개발이 됐는데 현재는 이제 C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도기 연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앞서 부분 이렇게 문제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녹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속수 같은 경우, CO2 같은 경우 이렇게 대응을 해서 회피할 수가 있겠다.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 이제 LNG 선박에 사용되는 엔진에 대한 변천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로 이렇게 분류해 볼 수가 있겠는데 1세대는 1960년대에 개발된 기술입니다. 요거는 선박 안에 보일러를 돌려서 스팀을 만들고 스팀으로 터빈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 터빈에 프로펠러가 연결되어 있어서 추진하던 되게 구식 기술이고요. 근데 이 구식 기술이 2000년대 중반까지 사용됐으니까 그 한 40년 동안 선박에 적용되던 엔진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2세대는 2000년 들어오면서 개발된 기술인데 발전기로 전기를 만들어서 그 전기를 모터로 보내주고 모터를 통해서 프로펠러를 돌리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효율이 뭐 한 30%밖에 안 됐었고요. 2단계로 넘어오면서 40%까지 기술이 그 효율이 올라왔었고 지금 이제 3세대라고 하는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개발된 지가 2015년도부터니까 그리 오래된 기술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기술입니다. 윈지디사에서 만든 XDF 엔진하고 만에서 만든 MEGI 이 엔진이 적용됐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MEGA 엔진이 개발이 돼서 지금 건조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는데 빨리 퀴즈 진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는 뭐냐면 밸브하고 전혀 상관없는 간단한 퀴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태양하고 태양계의 행성들을 나타내는 건데 태양, 지구, 이래 해왕성까지 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 태양에서 해왕성까지 거리가 한 45km 됩니다. 빛이 태양에서 출발하면 30km로 출발하면 해왕성까지 도달하는데 대략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한번 감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8분, 4시간, 2일, 3년 예, 답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는 연습 삼아서 내는 거니까 답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4시간, 4.2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태양에서 해왕성까지 4.2시간 정도가 걸리고요. 이번에는 퀴즈 되겠습니다. 지구에서 해왕성까지 거리가 한 44km 됩니다. 여기에서 보이저호가 출발을 1977년도에 출발을 했습니다. 해왕성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정도 됐는지 한번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12년, 20년, 55년, 100년 한번 감을 한번 맞춰보시겠습니다. 선물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오른쪽 구역에 있는 분들에게 드릴게요. 손 들고 맞추시는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추고 싶으신 분 없습니까? 팀장님이라노.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년 걸렸습니다. 77년도에 출발해서 89년도에 도착했으니까 12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보잉 747 비행기 순항 속도가 1029km입니다. 이 보잉 747 비행기가 연료가 가득 끊임없이 공급된다는 가정하에 똑같이 해왕성까지 가면 몇 년 정도가 걸릴 건지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50년, 100년, 200년, 500년. 맞출 수 있는 분 다시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모든 분들에게 기회를 드릴게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예, 500년 걸립니다. 정확하게 계산해보니까 한 483년인데 반올림해서 500년 걸립니다. 조선시대에 출발했으면 지금 도착할 때쯤 됐습니다. 다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GVU, 그래서 GVU까지 왔습니다. GVU는 그래서 선박에 쓰이는 그 엔진에 엔진 전단에서 연료를 공급하는 유닛을 GVU라고 합니다. LNG 탱크가 있고요. 거기에서 FGS라고 연료를 적정 압력으로 만들어주는 장치가 있고요. 선박에는 필요하게 엔진, 추진용 엔진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전기를 만드는 발전기가 있고요. 그 다음 따뜻한 물이 있어야 되니까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앞에 GVU가 연료를 공급하고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PU 종류 같은 경우는 자사 같은 경우에 지금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만 여기서 일단 전체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 GPU 같은 경우는 인클로저 타입에서 케이스가 있는 타입이 있고요. 케이스가 없이 노출되어 있는 타입이 있습니다. 어디 설치되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서 있는 스탠딩 타입이 있고 누워 있는 허리전털 타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PKVNE가 이 GPU를 개발하면서 좀 많이 신경을 썼던 부분은 일반적인 그 부품들은 구매가 많이 가능합니다만은 거기 안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부품 밸브 쪽에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밸브 두 개의 디자인을 개발했고요. 디자인 A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디자인 볼밸브를 적용해서 볼밸브로 개발을 한 게 디자인 A고요. 그다음 디자인 B 같은 경우는 볼밸브 말고 액시얼 밸브라고 있습니다. 좀 개념이 좀 다른 밸브인데 외관상으로 보면 큰 차이점이 밸브 같은 경우는 멀리서 원격 조절하기 위해서 액추에이터가 필요한데 액추에이터를 내장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외관상 보기에 되게 심플하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최적이 되게 작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가격도 물론 경쟁력이 더 있습니다. 내부 구조를 잠깐만 보면 볼밸브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동그란 볼이 들어있어서 이 레버로 돌리면 닫혔다가 열렸다가 그렇게 하는 구조고요. 액션 체크 밸브 같은 경우는 액션 밸브는 이 안에 스프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념이 스프링이 들어가 있어서 유체가 밀고 들어오면 스프링이 뒤로 밀려서 유체가 바깥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압력이 떨어지면 스프링의 힘에 의해서 자동으로 차단이 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의 밸브가 달려있는 게 액셀 밸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거는 지금 스탠딩, 껍데기가 있는 인클로저 타입의 스탠딩과 그리고 오픈 타입의 누워있는 허리전털 타입 두 가지를 개발을 했고요. 오늘 산에 오후에 가시면 밸브 에서는 샘플이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 밸브에 대해서는 샘플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 오셔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있는가요? 상세 질문은 전문적인 부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아마 질문하실 분이 있을 건데 쉬는 시간에 찾아오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